이 시간 저는 이제 그래도 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해서 네. 기억하면 좋을 몇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바로 함께 울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이제 가장 이제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울었던 거예요. 함께 이제 침대에서 같이 울었던 거. 사실은 이제 처음 진단 받은 날이거든요. 그날이. 네. 이제 각 방마다 애들은 자고 있으니까 크게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흘리고 또 이제 울으면 속으로 삼키면서 꽤 오랫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뭔가 감정이 회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오히려 이제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게 100만 마디 말보다도 이제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람들은 이제 암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굉장히 많으면 위로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예,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기도 예. 하고. 근데 그러면 암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힘들어, 나 괜찮지 않아,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 힘들겠다, 뭐든 도와주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해. 뭐 그렇게 말하면 암 환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말기암 환자, 나를 말기암 환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난 괜찮은데?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교회에서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뭐든 말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무관심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간혹 무관심이 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사실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네. 이유는 암 환자들이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거, 함께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위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심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교수님께서 울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던 네. 게 특히 우리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큰일이 나면은 본인은 울지 않으려고 네, 애를 맞아요. 쓰셔요. 네. 본인이 울면은 이거 약해질 거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는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대범한 척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맞죠. 예. 잠든 사이에 옆방 가서 아이고. 그렇게 울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걸 같이 우시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효과가 더 좋다. 예. 자기의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좀 치유가 된다는 예,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암 환자가 있을 때 친밀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군요. 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은 네. 정말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네. 또 이게 한두 단계 좀 떨어져 있는 지인의 경우는 지나친 관심과 또 지나친 위로를 하려다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네. 줄 수 있다는 점을 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못 본 척하는 게 못 네. 들은 척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 네. 1번 계명 함께 울어라였어요. 네. 두 번째는 치료 계획 세우기입니다.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울고만 전 가족이 다 울고 있으면 안 되니까 충분히 울었으면 이제 환자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날 전화를 걸어 진료 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 그냥 간다고 진료 받아주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서류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첫 진료가 제일 중요해요. 첫 진료 때 이제 내가 진단받은 이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큰 병원을 옮겨야 될지를 첫 진료할 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근데 환자분들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들키기 싫으니까 나 괜찮아,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러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 말을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친한 순진하니까 그 말 고집 믿고 혼자 네. 가게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구나. 환자들은 말로는 그러더라도 진짜 속으로는 불안해요. 꼭 같이 가서 이제 환자가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예. 본인이 나서서 질문도 해주고 이제 결정도 해주고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첫 진료 때는 함께 꼭 가라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임상 증례 경험이 굉장히 많고 이제 치료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는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 사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고 하는 게 스킬, 술기잖아요. 술기 능력. 예. 그러니까 그건 많이 해본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수술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고 하다 보면서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임상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의외로 꽤 많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겨서도 갈 수 있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접근성이 떨어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기도 애매하고 아니면 지역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뭔가 그래도 그때는 나름의 원칙을 정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모든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빅5로 불리는 그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예. 코로나 시국에는 KTX 타고 암 환자들이 계속 이동하는 거 참 이태롭게 느껴질 때도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지역에 있는 작은 단골병원을 하나 정해서 함께 다닐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그 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된 치료는 큰 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받더라도 받고, 예. 쉽게 접근할 수 예. 있는 작은 동네 병원이나 예. 아니면 작은 규모의 병원도 함께 진료를 받아라 권장하시죠. 작은 병원하고 큰 병원이 이렇게 연계는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공동 진료를 하면 제일 좋죠. 예, 근데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나아가고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큰 수술은 큰 병원에서 네. 하더라도 하되. 후속 치료는 네. 작은 병원을 정해서 받는 것도 한 병원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예, 미리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증상이 생겼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가서 나 이것 좀 치료해줘 작은 병원에 가서 그러면 당황스럽죠. 무슨 항암제를 맞고 있는지 예, 예. 전혀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가서 관계를 형성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아우, 중요한 말씀이네요. 하긴 환자들은 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첫 진료는 무조건 보호자가 함께 간다. 네. 그리고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큰 병원에선 수술을 받더라도 작은 병원도 함께 협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뭐 이런 거군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족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역할의 재정립. 예. 환자가 밖에서 이제 돈을 벌어 오신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 집안 살림만 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게 되면 티가 꼭 나게 돼 있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워야 됩니다. 예.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이제 집안 살림이며 아이들 육아를 전담했고 저는 이제 밖에 돈만 벌어오는 시스템이었는데 아내가 입원하게 되니까 당장 밥하는 것부터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저희 딸 같은 거 사춘기에 접어들었고요. 그 당시는 고1이고 지금 고3 올라갑니다. 오. 저희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엄마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네, 네. 근데 걔들을 누가 돌볼 것이냐. 이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저도 많이 챙긴다고 챙겼지만 결국 장모님께서 올라오셔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예. 아이들도 이제 힘들다는 티는 잘 안 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입원해 있는데 그때 또 충수염, 흔히 말하는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예, 그래서 엄마의 빈자리는 어떻게 해도 티가 나는구나.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아유 아빠의 빈자리도 티가 많이 납니다. 예, 뭐 저도 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암은 이제 한 사람이 걸지만 실제로 고통은 가족이 함께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협력과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 이 시간을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시간을만 기억하지 않고 물론 힘들지만 이 시간이 함께해서 행복했던 시간으로 이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을 때 제가 13살이었거든요. 어리셨네요. 아마
저는 기억으로는 내가 빨리 철이 들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인데도. 근데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는 건 상처가 되죠. 제가 감기가 걸려서 어머니가 집에서 투병하셨는데 어머니한테 감기가 옮을까봐 어머니 방에를 잘 안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근데 나중에 이모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아유 요즘은 재원이가 내 방에 안 들어와 하고 서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배우자가 아프면 자녀들 신경 못 쓰기 마련인데 자녀들 마음도 좀 잘 헤아리셨으면 들어야 좋겠네요. 되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는 전우를 찾으라인데요. 요즘에 인터넷 한우 카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아내가 유방암이다 보니까 유방암 한우 카페에 가입됐어요. 저 아이디가 내 안에 너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내 안에 너 내 안에 너 있다. 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거기 환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한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을 못 하고 그냥 눈팅 정도만 하고 예. 있습니다. 슬쩍슬쩍 훑어보는 생각해보니까 거. 의사 선생님이신데 환우 카페에 가입을 네, 하셨다고요.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 눈치가 보여서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 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실 의사들한테 무슨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의사가 친절하다고 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우 카페는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려줍니다. 유용한 정보들. 예.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 부작용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방 접종 시의 주의사항, 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자 전원할 때 필요한 서류, 그리고 보험 청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가면 다 선배들이 알려줘요. 예. 누가 글을 하나 올리면 수십 개가 다 댓글이 짝짝짝짝짝 달려요. 달립니다. 이제 선배라고 표현하셨는데 먼저 암에 암을 걸리신 겪으신 분들이죠. 분들, 혹은 그분들의 야. 보호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예. 오히려 병원이나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데도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네. 없으니까 환우 카페를 활용하라. 네, 그렇죠. 그리고 의사들이 사실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예. 이런 오. 실생활적인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 저희 아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보통 한 번 항암제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맞으러 가기 전에 이제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럼 가발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언제 가발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걸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알려줘요. 근데 가발을 준비하는데 얼마가 걸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기간이 또 기간이 필요하군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인터넷을 쭉 보니까 4주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주 전에 갔는데 실제로는 그때가 또 이제 설 연휴가 끼어 있었거든요. 7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실제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10주 만에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의사들이 절대 알려줄 수 없는 거고요. 예. 선배 한우들이 훨씬 더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문득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도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제 아내가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당신이 뭘 알아? 자기가 다 찾았다 이거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도 그 당시에 어머니가 먼저 아프셨잖아요. 근데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다음 생태로 진행됐을 때 외모나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알려주니까 전화들을. 놀래는 게 좀 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아주 보호자의 좋은 입장, 얘기예요. 환자의 입장, 아니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간혹 민간요법이 올라온다든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거죠.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암 치료에 좋다는 약초, 생약, 뭐 버섯 달인 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비싸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병원에서 알려주는 이제 표준화된 정보보다 이런 내용이 솔깃하거든요. 예. 한번 왠지. 해볼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 환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하고 진단명도 다르고 병기도 다르고 체질도 다를 네, 것이고. 체질도 다르고 지금 현대 상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담당 의사에게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희 네. 초기에는 그런데 현혹했다가 나중엔 또 그런 거 현혹이 안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는 저희 아버지 판정 받으시고 병원 쓰러져 가시기 전에 그런 민간요법 주변에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또 되게 잘
걸러내는 일도 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뭐 암은 부위에 따라 또 예. 진행 정도에 따라 환자에 따라 치료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네.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우 카페나 환우 보호자 카페를 통해서 실생활의 정보를 얻는 건 유용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우를 찾아라. 네. 예. 그걸 찾아라. 그다음은 이제 주치 200% 활용하기인데요. 네. 결국 최고의 정보원은 담당 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많이 친들어졌다고는 해도 짧은 진료 시간 안에 충분한 정보를 얻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질문 리스트 그거를 꼭 작성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잊어먹지 않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긴 꼭 진료 끝나고 나면 아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하는 맞아요. 생각이 그래, 들 문 때가 닫으면 많아요.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환자들 진료비 내잖아요. 예. 진료비 안에는 담당 의사를 괴롭혀도 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롭히세요 좀. 예. 그냥 이제 편하게 가서 예 알겠습니다 듣고만 오시면 예. 의사로부터 듣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좀 귀찮게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좀 공유하셔서 모든 의사 사실은 선생님들이 뭐 네. 제 환자들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이고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은 무척 친절하시던데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어쨌든 주치의로부터 확인된 정보를 활용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다음은 치료 과정을 기록하는 건데요. 이제 살다 보면 사실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좋은 일은 이제 또 서로 축복해주고 즐겁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나쁜 일도 서로를 이로해 줄 수 있고 함께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아내의 암 진단도 저희 가정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이기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상황에 맞춰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고민, 생각 이런 것들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져 버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험도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뭔가 글을 남기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시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를 어떻게 이로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또 이 시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남겨놔야겠다. 네. 예, 생각하고 이것들을 이제 써 나갔던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실 때 아내분은 혹시 그 사실을 아셨는지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아내가 알았으면 절대 못 쓰겠죠. 아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암에 걸렸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트라우마가 너무나 심해서 암 이야기만 나와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 그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40대. 그 여성의 나이, 40대 여성에게는 암 진단이란 건 정말 그럼요. 용납할 수 없는 건 거예요. 그야말로 청청병력이죠.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내한테 처음에 말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아내에게 이런 책 낼 건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무슨 아내가 내가 암에 걸린 게 무슨 자랑이고 책까지 내 하고 엄청 야단을 많이 맞았죠. 한 며칠간은 정말 이제 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책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내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아내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간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네, 실제로 또 그 책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네.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교수님도 뭐 이를테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작성하시듯이 쓴 게 아니라 일기를 쓰시듯이 아, 스스로의 그렇죠. 마음 치유에 네. 도움을 네. 받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쓴다는 그거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좀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힘들기만 한 이 시간 속에서 뭔가 우리 가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캐내는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